이슈가 되고 있는 뉴스를 통해서 다양한 유망 종목까지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뉴스 속으로 에듀원의 김준현 팀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또 증권시장에서 여러 가지 뉴스가 나오고 있을 텐데요. 네. 첫 번째로는 어떤 뉴스에 주목을 하셨나요? 네, 첫 번째는 모처럼 금융업과 관련된 뉴스를 한번 좀 말씀을 좀 드릴까 하는데요. 저도 이제 금융주 얘기는 정말 오랜만에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지금 시기엔 말씀드릴 때가 된 것 같아서 이제 기사 제목 그렇습니다. G2 경기 개선 기대감, 금융주에 대한 선호도가 급상승하고 있다. 뭐 그런 내용입니다. 네, 그렇죠. 정말 금융주 오랫동안 쉬어오다가 최근에는 다시금 바닥권에서 반등을 시도를 하고 있는데요. 경기와 금융주 계속해서 좋아질 수 있을지 뉴스에서는 어떻게 다루고 있습니까? 네, 일단은 뉴스에서는 G2에 대한 경기 회복 기대감이 굉장히 큰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내용이 있는데 먼저 미국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일단 미국 같은 경우에는 뭐 제조업이나 부동산이 회복세가 좀 완연하다. 뭐 그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고, 그리고 이제 중요한 부분들은 미국의 이제 금융업종의 상승세가 두드러집니다. 그래서 S&P 500 지수에 비해서 상당히 아웃퍼폼 했고요. 구체적인 내용도 이제 4분기 실적이 JP 모건과 골드만삭스가 예상치를 크게 상회하는 좋은 실적이 나왔습니다. 주가도 많이 올랐고요. 또한 이제 G2의 또 한 축이라고 할 수 있는 중국 같은 경우도 뭐 아시겠지만 4분기 GDP가 예상치를 소폭이지만 상회를 했고요. 그리고 계속적으로 경기 확장 국면에 들어서 있다. 그런 측면을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최근 들어서 이제 금융주에 대한 관심과 함께 저가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네, 특히 그렇죠. 연기금들이 조금씩 담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을 주목을 하셔야 될 것 같고, 은행, 증권, 보험 업종에 이제 중장기 밸류에이션이 정상화되는 과정에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주목을 하자라고 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주목하셔야 될 것 같고요. 특히나 또 중요한 또 어떤 정책 변화가 있는데 그 내용은 뭐냐면 이제 금융소득 종합 과세에 대한 내용인데요. 네. 금융소득 종합 과세에 따라서 역시 이제 새로운 자금에 대한 유입, 흔히 말해서 종합과세발 머니 시프트가 본격화되고 있다.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따라서 그 영향을 받는 돈이 한 50조 원 정도 영향을 좀 받을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데 그중에서 한 20조 원 정도가 증권, 채권, 펀드 이쪽으로 들어올 것이다. 그런 기대감이 충만해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제 경기 회복에 대해서 어떤 뭐 속도라든지 폭에 대해서는 쉽사리 논의하기 어렵지만 방향성에 대해서만큼은 이제는 서서히 회복대로 되어 있는 거 아니냐. 특히나 이제 기존에 글로벌하게 중앙은행들이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들을 계속적으로 좀 해왔는데 물론 최근에 일본은행은 좀 더 자국산업을 키우기 위해서 양성을 하고 있지만 그 외의 은행들 같은 경우는 약간 좀 보수적인 스탠스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어떤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들도 좀 쉽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그런 얘기가 상당히 좀 지배적이고요. 따라서 이제 중장기적으로 봤을 경우에 금융업종에 대한 관심이 반드시 필요해 보이고요. 수급적으로도 그런 부분들이 뒷받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심주를 좀 말씀을 좀 드리면요. 일단 생보사 같은 경우에 최근에 절세 상품 때문에 주가가 많이 좀 올라오고 수급적으로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생명과 하나생명 정도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또 증권주가 또 상당 부분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삼성증권, 미래에셋증권 같은 대형사들이 역시 ETF 판매와 관련된 그런 기대감 속에서 한번 수급적으로 좀 보시면서 대응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도 우리가 계속해서 가져볼 수 있겠고 이에 따라서 금융주에 대한 관심도 지속되어야 한다라는 말씀이신데 금융주 가운데서 지금 관심 종목들 보니까 보험주, 증권주가 줄을 이었었거든요. 네. 이 가운데서는 어떤 종목 최선으로 꼽고 계세요? 일단은 삼성증권이라는 회사를 먼저 좀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는데요. 금융주 같은 경우에는 아시겠지만 좀 중장기적인 그런 부분을 요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뭐 단기간에 수익 내시는 분들은 조금 피하실 수도 있겠는데 어쨌건 안전하게 중장기 투자하시는 분들한테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삼성증권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 국내 자산관리 영업 1위 업체죠. 그래서 아주 자산관리 잘하고 있는 회사인데 일단은 거액 자산권이 굉장히 많다라는 측면이 상당 부분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가장 많이 확보해서 7만 9천 명 확보하고 있고요. 특히나 최근 들어서 절세 상품에 대한 그 수요가 굉장히 급증을 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한 수혜를 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증권업황이 굉장히 불황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힘들고 구조조정도 많이 했는데 업황 불황에도 3분기 그러니까 올 10월부터 12월 그러니까 증권주들 같은 경우에 이제 1분기가 결산 법인이기 때문에 12월부터 12월까지 3분기라고 말씀드리고 3분기가 역시 이제 견조한 실적이 전망이 좀 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내용적으로 보면 역시 소매 채권 판매가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익 개선세가 클 것으로 좀 전망이 돼서 역시 대형사 위주로 좀 빠르게 이익 개선세가 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데 삼성증권 아시겠지만 브로커지 수익률이 1위고요. 또 특히나 이제
다양한 포트폴리오 때문에 외부 환경 대응력이 가장 좀 빨리 진행되는 회사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점을 본다면은 최근에 7거래일 연속 기관이 순매수를 하고 있는데요. 네. 역시 그런 측면을 보시면서 대응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안정적으로 중장기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증권주 삼성증권 말씀해 주셨습니다. 두 번째 뉴스는 어떤 걸 주목하셨나요? 예, 삼성그룹 투자에 대한 얘기, 또 삼성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삼성그룹이 이제 아직까지 2013년 투자계획, 올해 투자계획을 아직 발표 안 했는데 아마도 사상 최대의 그런 계획들을 곧 발표할 것이다. 그런 기대감이 있다라는 기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삼성그룹의 투자 관련한 소식인데요. 물론 말씀하신 것처럼 아직까지는 발표가 되지 않았는데 어떤 기대감들이 형성되고 있는 건가요? 네, 일단은 우리나라 보통 이제 흔히 말해서 5대 기업이라고 하면은 보통 삼성이 가장 먼저 발표를 하는데 그렇죠. 올해 같은 경우에 좀 발표를 좀 늦추고 있습니다. 그만큼 좀 장고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일단은 5대 기업 중에서는 LG그룹만 유일하게 20조 투자 계획 사상 최대를 발표를 네. 했고요. 삼성그룹 같은 경우에는 아마 전년도보다 한 1조에서 3조 정도 증액해서 아마 올해는 처음으로 아마 투자 규모가 50조를 돌파하는 원년이 되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이 충만해 있습니다. 투자 발표를 지연하고 있는 이유는 역시 아시겠지만 경기 침체라든지 여러 가지 또 환율에 대한 리스크에 대한 부분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또 국내 정치적인 상황들이 종합적으로 좀 고려되어 있는 것 같고요. 하지만 삼성그룹은 항상 이 불황에 선도적으로 투자를 해서 경쟁사를 압도하는 그런 발빠른 전략을 취해왔기 때문에 네. 올해도 역시 큰 투자가 될 것으로 전망이 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번 주 금요일이 삼성전자 실적 발표 관련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마도 그런 실적 발표와 맞물리면서 그 시기가 아마 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올 같은 경우도 아몰레드 관련주들이 투자에 대한 어떤 기대감으로 좀 급등을 하고 있는데 네. 전반적인 그런 상황을 좀 고려하시면서 매매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관심주로서 역시 삼성전자와 관련된 부품주들이 수혜를 받을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데 일단 대표적인 삼성전자와 그다음에 주가가 좀 많이 좀 빠졌었죠. 삼성전기 그리고 부품 회사로서는 FPC 업체인 플렉스컴, 그다음에 AMOLED 업체인 테라세미콘 그리고 오늘도 또 급등을 하고 있지만 또 ELK 같이 좀 대면적 터치 패널 관련된 태블릿 PC 관련된 종목들 수혜를 받을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외에도 투자에 관련된 부분들은 뭐 헬스케어 관련된 부분들, 네. 태양광 관련된 부분도 나올 수 있으니까요. 뭐 지켜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무엇보다 투자와 관련돼서 가장 주목이 되는 분야가 물론 헬스케어라든지 태양광도 있겠지만 IT 쪽이 될 텐데요. 그렇다면 삼성 내에서 지금 접근을 할 수 있을 만한 IT주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지금 접근해도 무방해 보이는 종목 하나, 삼성전기를 말씀을 예. 드리겠습니다. 삼성전기 보면 정말 안타까운 상황인데요. 그동안 주가가 좀 많이 빠졌습니다. 그렇죠. 오늘은 좀 반등을 좀 하고 있지만 역시 환율의 직격탄을 맞고 있고 특히나 주가가 많이 빠진 회사들 보면은 특히나 일본과의 경합도가 높은 회사들이 좀 심한데 네. 삼성전기 역시 경합도가 높거든요. 그래서 주가 상대적으로 좀 많이 좀 빠졌고요. 하지만 지금 수준은 약간 좀 과매동맹이라는 좀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삼성전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4분기 실적 부진과 환율 영향에서 좀 과매도인데 일단은 4분기 영업이익이 한 24% 정도는 하회할 것으로 시장에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역시 중요한 부분은 이제 글로벌 PC 수요가 좀 안 좋다는 그런 측면들. 특히나 이제 뭐 지난주에 인텔도 발표를 했지만 역시 PC 수요는 굉장히 안 좋게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또 올해는 또 반전을 할 수 있는 계기도 있습니다. 스마트폰 관련된 부분들이 공격적으로 점유율 상승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요. 특히나 태블릿 PC가 올해는 또 상승의 원년이라고 할 정도로 중장기 성장 모멘텀은 지속된다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전체적으로 봤을 경우에 한 17% 정도 영업이 상승할 것으로 전망이 좀 되고 있는데 1분기 같은 경우에는 TV나 PC가 좀 수요가 좀 비수기입니다. 그래서 역시 실적은 그다지 좋아질 것 같지는 않지만 수급적으로 상당히 풀릴 것으로 좀 전망이 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아시겠지만 환율 리스크가 이제 정점을 찍은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환율에 대한 리스크 부분이 BOJ 그 이벤트가 끝난 이후에 어느 정도 주가에 충분히 반영이 됐고요. 그리고 중요한 부분들이 수급인데 수급에서 9만 원대 한 중반쯤엔 저점 매수가 기관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런 점을 좀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시장에 지금 3대 악재라고 할 수 있는 환율 악재와 애플 악재, 뱅가드 악재인데 애플과 환율에 대한 부분 상당 부분 일단 반영이 됐고 이제 네. 뱅가드만 남았습니다. 근데 뱅가드 악재 같은 경우에는 대형주로 매물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대형주보다 약간 좀 옐로우 칩이 좋을 수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경우에 삼성전기 역시 좀 앞으로 계속 주목을 하셔도 무방하다고 보여집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삼성전기까지 뉴스를 통해서 관심 종목으로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에듀원의 김준현 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